영의정 최석정. 소론의 영수. 7번 영의정에 오른 남자. 1. 신동. 명문가의 손자로 태어나다. 1646년 인조 24년 최석정은 전주 최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여 훗날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바로 영의정을 지낸 최명길이다. 간신이라 손가락질도 받고 나라를 살린 결단이라 칭송도 받은 조부의 그림자는 훗날 최석정의 정치 인생 내내 그를 따라다니게 된다. 친아버지는 한성좌윤을 지낸 최후량이었으나 최석정은 어린 시절 최후상에게 입양되어 양자로 자랐다. 그런데 이 소년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9세에 이미 시경과 서경을 줄줄 외웠고 12세에는 주역을 스스로 도외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동양철학 최고봉의 경전을 그림으로 풀어냈다는 뜻이니 당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했다. 영의정 남구만과 좌의정 이경옥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대학자 박세채와 교유하며 실력을 다졌다. 17세에 초시 장원, 1666년 21세에는 진사시와 생원시를 동시에 석권했다. 그리고 26세 정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며 정식으로 관직에 발을 들였다.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이 젊은 관료, 거센 당쟁의 파도에 휩쓸리다. 그러나 화려한 재능만으로 순탄한 벼슬살이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다. 숙종 초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던 살얼음판이었다. 최석정은 31세이던 1676년 채찰사 허적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허적을 비판한 동료를 옹호하다가 첫 파직을 당한다. 복직되었다가 다시 김수왕을 옹호한 일로 조정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1678년에는 더 큰 사달이 났다. 젊은 교리 최석정이 올린 상소가 문제였다. 그는 상소에서 임금이 먼저 들은 말에 치우쳐 판단한다고 직격하며 유배된 송시열과 김수왕을 두둔했다. 병들어 위독한 송시열을 가엾이 여겨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청하는 대목은 절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상소는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벌떼처럼 일어나 무려 16차례나 원거리 유배를 청했고 결국 관작이 삭탈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다행히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자 숙종이 억울하게 죄받은 자들을 풀어주라며 특별 사면을 내려 최석정은 가뭄 덕에 살아난 셈이 되었다. 3. 내 할아비가 그런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뼈아픈 인신공격. 1685년 40세 부재학이 된 최석정은 소론의 정신적 지주 윤증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또다시 파직당한다. 이때 이조판서 홍우원이 던진 말이 압권이다. 내 할아비 최명길은 병자호란 때 화친을 주장해 송시열이 간인이라 비판했던 자인데 그 손자인 내가 지금 와서 송시열을 위해 변호를 하다니 조상도 몰라보는 것이냐는 식의 비아냥이었다. 조부의 정치적 유산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공격의 빌미가 되는 조선 정치의 냉혹한 생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의정 김수왕의 태도다. 정작 논란의 발단이 된 당사자인 김수왕이 오히려 나서서 최석정을 파직한 명을 거두고 대신 내 직을 교체해달라고 자청한 것이다. 정적 관계가 얽히고 설킨 숙종 조정에서 이런 뜻밖의 인간적 배려가 종종 튀어나오는 것도 실록을 읽는 재미 중 하나다. 4. 외교관 최석정. 세자 책봉을 받아내다. 1697년 52세 우의정에 오른 최석정은 왕세자 책봉을 허락받기 위한 주청사로 청나라에 파견된다. 청나라 측은 대명회전을 근거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석정은 그 조문이 본래 중국 내부의 예식에 관한 것일 뿐 국경 밖 종주국과 번국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워 설득에 성공했다. 문장가이자 논객으로서의 재능이 외교 무대에서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698년 사신으로 다녀오며 국경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판 일이 발각되어
또 한 번 삭탈관작과 문외출송을 당한다. 잘 나가다가도 꼭 한 번씩 발목이 잡히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벼슬살이의 반복이었다. 장희빈을 변호하다가 유배가다 가장 극적인 순간. 최석정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단연 1701년 인현왕 후 사후에 벌어진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다. 무당을 시켜 인형 옷을 만들고 신당을 차려 왕비의 죽음을 기원했다는 충격적인 옥사가 터졌을 때 당시 영의정이던 최석정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다. 영모의 진상을 끝까지 캐낸다 해도 어차피 법대로 처벌할 수 없는 처지이니 차라리 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처해달라는 요지였다. 생모가 사사되면 세자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을 걱정한 충정이었다. 하지만 경노한 숙종은 역적을 옹호하는 자 역시 역적이라며 최석정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좌의정 이세백, 우의정 신환, 도승지 이돈 등 여러 신하가 나서서 최석정의 뜻은 오직 세자를 위한 것일 뿐이라 변호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최석정은 진천현으로 중도부처, 즉 유배형에 처해진다. 훗날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최석정의 정치적 판단은 상당히 앞을 내다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6. 분석행유라 불린 사건, 예기유편 파동. 가장 흥미롭고도 씁쓸한 사건은 만년에 벌어진 예기유편 사태다. 최석정은 유교 경전인 예기를 재편집한 책을 편찬했는데 그 내용이 주자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론 유생들의 벌떼 같은 공격을 받았다. 전라도 유생 1천여 명이 연명 상소를 올려 분석행유의 화가 조석간에 닥칠 것이라며 성토했고 경기 전라 유생들은 최석정을 난적 윤유보다도 더한 자라 몰아붙였다. 심지어 그의 권세가 임금과 같다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결국 1709년 홍문관에서 간행하려던 예기유편의 판본은 불태워지고 만다. 성리학 절대주의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주자의 해석에서 살짝 벗어난 학술적 시도조차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흥미롭게도 이 소동의 이면에는 성균관 대사성 자리를 둘러싼 인사다툼과 아첨, 밀고가 뒤엉켜 있어서 순수한 학문 논쟁이라기보다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에 가까웠다. 7. 놀라운 재주, 정승이면서 수학자였던 사람. 최석정이 남긴 가장 독특한 유산은 정치가 아니라 수학이다. 그는 저서 구수략을 통해 사칙연산의 기본부터 개방, 입방, 방정식, 그리고 마방진 연구까지 다뤘다. 특히 주역의 괴를 바탕으로 수리철학을 전개하고 무한대와 무한소 개념까지 선보였다는 점은 조선 지식인 중에서도 매우 독보적인 성취다. 영의정을 7번이나 지낸 재상이 밤새 마방진을 궁리했을 모습을 상상하면 딱딱한 실록 속 정쟁 기사와는 사뭇 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이 밖에도 의문하게 정통하여 경세정운도서를, 좌시집선, 운해전요, 전록통고 등 다양한 편서를 남겼다. 8. 7번의 영의정, 기록적인 부침의 정치 인생. 최석정의 벼슬살이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영의정 임명과 사직을 밥 먹듯 반복했다는 점이다. 1701년부터 1710년까지 그는 무려 7차례나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1차 1701년 6월부터 10월, 2차 1703년 2월부터 6월, 3차 1705년 4월부터 8월, 4차 1706년 1월부터 10월, 5차 1707년 1월부터 1708년 4월, 6차 1708년 7월부터 1709년 6월까지, 7차 1709년 10월부터 1710년 3월까지. 이렇게 임명과 사직이 반복된 것은 노론의 끊임없는 견제와 탄핵 상소, 그리고 최석정 자신의 잦은 사직 상소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숙종은 그때마다 다시 그를 불러들였다. 실록의 사관평에도 나오듯 당인이 원수처럼 미워하여 여러 번 끌어내림을 당하였지만 임금의 총애는 끝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글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인생을 잘 요약해준다. 9. 세상을 뜨다. 그리고 극명하게 엇갈린 두 개의 평가. 1715년 70세 최석정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졸기는 조선실록 중에서도 손꼽히게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노론이 주도해 편찬한 숙종실록은 그를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공교하며 경솔하고 천박하다. 주자가 편집한 경서를 어지럽게 변화시켰다며 신랄하게 깎아내린다. 반면 훗날 소론 측이 다시 편찬한 숙종실록 보궐에서는 성품이 맑고 밝으며 기상이 화평하고 총명함이 다른 이보다 뛰어났다. 겉으로는 화평하나 안으로는 굳건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같은 인물, 같은 죽음을 두고 이렇게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란히 실록에 남아있는 것은 최석정 개인이 문제라기보다 노론과 소론이 극한으로 대립했던 숙종시대의 정치사 자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10. 맺은 말, 온건과 합리, 그리고 파란만장. 최석정은 윤정, 남구만과 함께 소론의 영수로 활약하며 격렬한 당쟁의 한복판을 살았다. 그럼에도 그가 오랫동안 최고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선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붕당의 폐단이 도학의 쇠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학문의 중흥을 꾀했으며 밀려난 남인들까지 등용하자고 주장하다 노론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부 최명길의 화친론이라는 정치적 유산을 평생 짊어지고 윤정 변호로 파직당하고 장희빈 사건으로 유배가고 만년에는 학술 저서 때문에 분석행유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았던 인생.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마방진을 연구하고 의문학책을 써낼 만큼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았던 인물. 최석정의 일생은 조선 후기 당쟁사의 축소판이자 학자적 재능과 정치적 파란이 공존했던 독특한 궤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아우 최석항은 영조 때 좌의정에 올라 형제가 나란히 정승을 지낸 가문을 이루었고 아들 최창대 역시 대사성 부제학을 역임하며 가문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갔다.